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시현 변호사입니다. 자, 김건희 여사 건 이거 이제 상고하기로 김건희 여사 측에서 정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김건희 여사 측에서 얘기하는 게 뭐냐라고 한다면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건데, 그 도이치모터스 사건을 보면 김건희 여사가 전주 역할을 했다고 그래가지고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범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주가 조작을 한 거다, 공동정범이라고 그래요. 이렇게 본 건데, 항소심에서 말이죠. 근데 이게 김건희 여사의 지금 변호인들이 얘기하는 거는, 그리고 제가 법조인으로서 봐도 어떤 문제점이 있느냐, 원래가 이제 정범이 되려면, 공동정범이 되려면 같이 공모를 해야 돼요. 그리고 같이 만나서 토의를 하든, 야, 주가 조작하자, 너는 돈 대고 너는 진짜로 뭐 주문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공모 공동정범이 돼가지고 김건희 여사가 적어도 여기에 주가 조작을 하기로 서로 합의를 해야 됩니다. 근데 그런 거는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전혀 그런 게 없어요. 그럼 왜 김건희 여사가 처벌을 받아야 되느냐? 그 사람들이 주가 조작을 하는 것을 알고 있었다, 인식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인식하고 있었다. 그래서 적어도 미필적 고의라도 성립한다, 이 말이야. 그런데 주가 조작 같은 경우는요, 여러분 요새 뭐 주가 조작 범 별로 이제 안 나오는데, 과거에 뭐 주가 조작이다 어쩌고 그래서 뭐 좀 처벌받은 사람도 있지만, 사실은요 주가 조작이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이게 서로 조작을 했다 하더라도, 합의를 했다 하더라도 어떤 일이 배신 때리는 경우도 있고, 아무리 뭐 내가 이걸 올리고 내리고 이렇게 한다는 게 아닙니까, 조작한다는 말이. 근데 그게 사실상 실패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은 겁니다. 예를 들어서 생각해 보세요. 이 주식시장이라는 건 태평양과 같은 바다예요. 예를 들면 아무리 돈이 많은 이재용도 주식시장에서는 그냥 삼성 지분 조금 갖고 있는 것밖에 안 되는 거야. 세 발의 피야. 그런데 아무리 작은 회사라 하더라도 일부 사람들이 그 적은 돈으로 주식을 올리고 내린다는 게,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러려면 정말로 완전히 주식시장을 지배하든지 그 종목을 지배해야 되는데, 그래서 실패하는 경우가 더 많다는 겁니다. 그런데 김건희 여사는 확실히 모여가지고 주가 조작을 하기로 한 것도 아니고, 그리고 또 돈을 줄 때 그 사람들이 주가 조작을 한다는 것을 확실하게 인지했던 것도 아닌데, 알 수 있었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돈을 대줄 때 그 사람들이 주가 조작을 하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뭐 예를 들어 말리지 않고 돈을 대줬다, 뭐 이런 얘기거든요. 그런데 이 돈을 대준 전주 역할이라는 게 도이치모터스 한 종목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김건희 여사가 대준 돈을 가지고 몇 종목을 투자했다는 거야. 근데 그 중에서 도이치모터스 그거 하나만 조작을 했다는 거야. 그럼 돈을 대주는 사람이 다른 종목도 사는데 그거는 조작 안 하고 이 한 종목은 조작하라고 준다? 조작을 하면 다 하는 거고 안 하면 안 하는 거지. 그것도 이상하고. 그래서 이번에 도이치모터스를 유죄로 한 거는 상당히 이게 무리가 있지 않느냐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지금 흘러나오는 얘기들이 이번에 우리 신종호 부장판사가 정확히 말하면 이제 지법 부장판사급입니다. 근데 고법판사인데, 고법은 대등재판부라는 게 있는데, 대등재판부는 뭐냐면 지방법원 부장판사급에 해당하는 세 사람이 똑같이, 누가 높고 낮은 게 아니라 세 사람이 번갈아 가면서 재판장을 맡아요. 가운데 사람이 재판장이잖아요. 이 세 사람이 사건마다 번갈아 가면서 재판장을 맡아가지고 이끌어가는 재판부를 대등재판부라 해요. 대등하다, 세 사람이 대등하다. 그럼 대등재판부가 아닌 건 뭐예요? 재판장에 한 사람 딱 있고 나머지는 이제 밑에 사람들이고, 급이 낮은 사람들이 함께 하는 거는 이제 보통 재판부라고 그러고, 대등재판부 하면 지방법원 재판장급의 그런 사람들이 똑같이 서로 대등하게 재판하는 걸 대등재판부라고 하는데, 요 지금 형사 15부인데 여기가 대등재판부예요. 그러니까 신종호 이번에 판사가 그 셋 중에서 제일 높은 게 아니라 서로 대등한데, 김건희 여사 건은 거기 신종호 판사가 재판장 역할을 한 그 지금 사건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사실은 이 김건희 여사 건에 대해서 어쨌든 간에 굉장히 이 판결이 나오고 나서 상당히 그 양쪽에서 이제
상고를 하겠다. 김건희 여사 변호인단도 당연히 상고를 하기로 했고, 그랬는데 문제는 뭐였냐면 저 특검 쪽에서, 그리고 특검을 지지하는 쪽에서, 특히 이제 소위 좌파라고 하는 사람들이 김건희 여사가 이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이 인정이 됐는데 왜 4년이냐? 아니 목걸이도 받고 또 뭐 백도 받고 주가도 조작했는데 최소한 10년이 나와야지. 구형은 15년 했지 않습니까? 근데 왜 4년이냐? 라고 하면서 또 이 재판부를 굉장히 질타를 한 거예요. 되게 좌파 유튜브들 이런 애들이 그 김건희 여사 4년 나왔다는 거, 도이치모터스가 유죄가 나온 것도 사실은 김건희 여사 쪽에서는 이것도 불만인데, 쟤들은 그 유죄 나온 거 그것은 당연한 거고, 그건 당연한 거고 왜 형량이 4년밖에 안 되느냐? 최소한 10년이 나와야 될 거 아니냐? 아니면 뭐 15년을 때려야 될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김건희 여사에 대한 마타도어가 또 있던 거예요. 옛날에도 그 파우치라는 거, 최재형 목사라고 하는 사람, 뭐 목사인지도 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거 가지고 그 난리를 떨지 않았습니까? 근데 김건희 여사만 나오면 하여튼 입에 거품을 무는 게 저 좌파들이에요. 좌파 언론이라고 하는 애들이고, 좌파 유튜버라고 하는 애들이고, 그 다음에 또 개딸이라고 하는 애들이고, 또 대깨문이라고 하는 애들이고. 그래서 이 판결을 하고 지금 그 판결이 나오고 나서 이 재판부가 느끼는 부담이 굉장히 컸다는 얘기가 나온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파는 우파대로, 또 김건희 여사 측은 여사 측대로, 아니 전주가 주가 조작으로 처벌받은 경우가 거의 없다. 그리고 김건희 여사는 이게 미필적 어떤 고의, 인식할 수 있었다, 인식하고 있었다, 이런 건데 그것도 추정 아니냐. 분명한 어떤 증거가 없지 않냐. 그거.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1심에서 무죄가 유죄로 바뀌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김건희 여사 측에서는 당연히 이제 상고를 하겠다고 했고, 그런데 이 좌파들은 무죄가 유죄로 바뀌고 나서, 유죄로 바뀌었으면 형량이 훨씬 높아야지 왜 4년이냐, 이걸 가지고 그냥 난리를 떠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형량에 대한 부담이 판결을 하고 나서 굉장히 높았지 않느냐, 그런 얘기가 지금 법조계에서 지금 흘러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신종호 부장판사의 사망건과 관련해서 물론 우리 신종호 부장판사가 돌아가신 우리 판사님이 김건희 여사 사건에 대해서 뭐 유서에 남겼다거나 뭐 그런 건 없답니다. 근데 이제 그 후에 아무래도 이제 법조계에서는 뭐 검찰 측이라든가 또 변호사 업계라든가 내지는 또 여러 사람들이 이제 한때는 말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저도 아까 이제 신문에 국장님과 또 전화를 했는데, 제가 들어보니까 뭐냐면 그분은 또 여러 곳에서 얘기를 듣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뭐 대검 측으로부터 얘기도 들어보고, 그 다음에 또 여러 곳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어쨌든 간에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도이치모터스가 유죄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4년 때렸다는 거, 이거에 대한 어떤 비난이 굉장히 폭주를 했고, 그런데 또 이게 1심에서 무죄였다가 2심에서 유죄로 바뀐 거, 이거에 대한 어떤 또 여러 설왕설래도 있었고 그런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 판사님들에 대해서는 저도 사실은 이 김건희 여사가 무죄에서 유죄로 그 도이치모터스가 바뀌지 않았습니까?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논평을 세게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세게는 안 했어요. 그런 어떤 문제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 재판부가 뭐 엉터리다든가 뭐 그런 식으로 하지 않은 이유는 이게 우리가 기록을 본 것도 아니고, 그리고 또 그 판사님만큼 정확히 알고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리고 판사님만큼 그렇게 뭐 고민을 한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이제 그 비판을 좀 이렇게 한 템포 늦추고 이렇게 하는 건데, 어쨌든 간에 이렇게 이제 우리 신종호 판사님이 또 그렇게 돌아가시고 나니까 돌아다니는 얘기가 이 좌파들이 이 사법부에 가하는 이 심리적 압박 내지는 어떤 그 선동선전, 이런 것들이 정말 생각 이상으로 도를 넘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라도
이 사법부는 사실은 굉장히 강한 것 같지만 약한 거예요. 판사들이 뭐가 있습니까? 무슨 비서가 있습니까? 아니면 무슨 호위병이 있습니까? 결과적으로는 그 법으로 어떤 권위로 결국 그런 존경을 받아야만 그래야만 그 성립할 수 있는 자리인데 다시 한번 심정구 부장판사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들께 우려의 말씀을 드리는데 어쨌든 김건희 여사 건뿐만 아니라 지금 이 좌파들이 지금 판결이 나오기만 하면 판결마다 그냥 난리를 떨고 있다는 거. 오늘 이제 한덕수 국무총리가 이제 15년을 받았습니다. 23년에서 8년을 줄여가지고 15년을 받았는데 제가 볼 때는 이것도 어마어마한 형량입니다. 15년이라는 게 아시잖아요. 사람을 하나 죽여도 15년밖에 안 나옵니다. 많이 나와 20년 나오고. 그런데 쟤들은 이제 내란이다 이렇게 가지고서 너무 약하다 또 그렇게 내란범한테 무슨 15년이냐 그렇게 또 굉장히 또 강을 팔고 있더라고요. 근데 15년 굉장히 센 거라는 말씀을 한번 다시 드리고 이거 다시 대법에 가서 다퉈서 그야말로 무죄를 끝까지 다투고 그렇게 해야 된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응원을 많이 해주십시오. 강시엽입니다.